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맞은편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요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233-1645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시사항 중에 관련 법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5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구법에서는 신탁법 제3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5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을 개정하면서 신탁 등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사항 중에서도 신탁재산 귀속에 대한 부분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신탁회사이며 소의 신탁자 즉 이전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5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관리단인 원고는 위 5개 호실에 대한 미납관리비를 그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중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치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수탁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 이전 소유자죠.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는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법의 구법, 이전 법률, 즉 구법의 입장에 따라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우리 대법원에서는 신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신탁원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 즉 이전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즉 신탁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 목적물을 담보로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신탁 계약의 내용이 신탁 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탁회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임대인이 담보신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사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다 2331645 판결을 살펴보며 이 판결의 의미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계약 해지,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명도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법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